그래서 이 심장과 이 아래에 있는 이것들과 이제 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많이 관찰하고 이제 호흡을 최대한 밑에까지 끌어서 이제 써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명상을 하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저는 이제 명상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몸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언제든 내 고민거리를 몸한테 던져줬을 때 몸이 반응하도록, 몸이 내 말을 잘 듣도록.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다 몸이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이. 왜냐면 스트레스 받고 뭐 안 풀리는 일 많고, 직장 일 하다가 뭐 싸우고 이러면 항상 몸이 이렇게 움츠러져 있고 긴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몸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이 신호를 나한테 잘 전달을 해주는데, 우리 항상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 이거를 스트레스를 풀려고 우리는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TV를 보는 거나 이런 걸로 다 해결을 해버리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몸을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내가 관찰하는 부위는 힘이 이제 풀립니다. 네, 이완이 많이 되고 힘이 많이 풀리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저는 극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의사분들이 약을 처방할 때 어떤 부위가 안 좋다 그러면은 뭐 심장에 좋은 약재를 쓰거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이러면 뭐 폐에 좋은 약을 쓰거나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장기랑 감정이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어떤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질병이 오는 그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감정을 건드리는 또 장기를 또 치유를 해 가지고 이렇게 근원적인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진짜 내 감정인지 이것도 발견하는 것도 이 수업으로 가능한 거죠. 몸을 관찰하면서 내 장기들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떠오르는 나의 감정, 이런 것들과 이렇게 대면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린 보통 누가 욕을 하거나 나를 열받게 하면은 바로 화를 내요. 네, 그러면서 막 화내고 쏘아붙이고 나 스트레스 받고, 그 감정은 내 장기 어딘가에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감정이 나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도 나의 그 고귀한 존재는 따로 있는데 나의 굉장히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한 건데, 그걸 전체를 나로 받아들이고 또 공격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감정과 나를 굉장히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네, 그래서 화를 내면 내가 이렇게 인내심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서 또 자책하게 되고, 또 자책감이 또 쌓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이 몸 관찰하기, 그래서 이제 감정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감정이랑 내 자신, 내 마음의 소리랑 이게 떨어뜨리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원래 붙어가지고 나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의 소리라고 착각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갑니다. 난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화를 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 감정을 떨어뜨려서 보는 연습을 점점 하면서 이 감정을 관찰하는 나를 키우는, 이 하나의 큰 나를 키우는, 이게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몸을 관찰하고 감정을 관찰하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감정들이 내 몸에 흘러와도 그게 이제 달라붙지 않고 다 흘러서 내려갑니다. 예. 왜냐하면 감정들이 다 붙어 있는 순간 나는 계속 과거에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현재를 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항상 과거의 그 감정에 입각해가지고 현재 순간을 판단을 해버려요.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난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현재를 과거에 입각해서 결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감정을 빨리 흘러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현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인가요? 현재밖에 없는데 우리는 절대로 현재를 결정하지 못하는 삶을 다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걸 현재에 바로 집중해가지고 바로 거기에만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제가 적게 일하면서도 많은 성과를 내는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머리로만 하는 고민이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속도만 굉장히 빠르고 온갖 답변만 나오고, 그리고 계속 다른 대안들만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답만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저 충분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라고 하죠. 절대로 그거는 충분히 고민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뭔가 돼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내가 답이 안 나오는 방법만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냐면은 주로
어떤 고민이나 문제 해결해야 될 게 있고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좀 고민하다가 바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명령을 내립니다. 몸한테 아니면 심장한테 네가 해결해줘.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 이런 거 없는 데로 떠나거든요. 뭐냐면 사우나 이런 데 가요. 물속에. 그래서 거기서 자던가 아니면 물속에서 그냥 몸 관찰하던가 이런 것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고 나면 한번 자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 있어요. 그 몸이 그동안에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답을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경우이기도 한데, 더 재밌는 건 어떤 식으로 일들이 해결이 되냐면 목욕탕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뭐 너 그런 거 문제 있다더니 어떻게 됐어? 아, 지금 해결 중입니다. 내 아는 사람이 그 뭐 관련된 사람이 있대. 제 소개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기회를 딱 잡는 거죠. 아니면 그날 갑자기 내가 어디 서점에 간 거예요. 갑자기 그런 마음에다가 이걸 던져두고 아예 머릿속으로는 그 고민 자체를 잊어버리거든요. 서점에 가서 그냥 서점에서 그냥 문득 안 가던 그런 서재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꺼냈는데 거기에 해답이 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 안 가던 그런 강의나 이런 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만난 사람과 우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몸에다가 던져주면 현실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분 한 100분 중에 한 분쯤은 다 있으시거든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우연이 있지. 하지만 그거는 내가 몸한테 메시지를 잘 전했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서 오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항상 낯선 곳에 가시고 낯선 사람을 만나고 그런 데 가가지고 낯선 강의도 들어보시고,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그런 영감을 얻거나 답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여행 가가지고 이제 전혀 새로운 공간에서, 환경에서 자기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말 몸이랑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능이 끌어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객관화시키지 않으면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여행을 다니고 온 사람들이, 돈 없이 막 이렇게 여행 다니다 온 사람들이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만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랑 대화만 하고 딱 왔는데 그걸 바탕으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잘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미 자기랑 그 마음의 소리를 하는 걸 터득하고 온 거죠. 여행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낯선 흐름에 많이 몸을 맡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창업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런 얘기를 권해드리는데, 그분들이 나는 돈은 많으니까 뭐든 무조건 성공만 하게 해달라. 요새 유행하는 뭐 프랜차이즈 상품 뭐냐? 이런 것만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창업을 말립니다. 왜냐면은 돈이 많고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사업 파트너가 있고 아니면 지금 유행하는 상품을 내가 지금 당장 쉽게 뭔가 가져올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창업을 할 수 있는 동기는 됩니다. 네, 동기는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뭐 유행이 좀 안 되거나 뭐 내가 사업 파트너가 나랑 좀 틀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언제든 그 사업을 그만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업은 성공하려면 뭐냐면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게 사업 성공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기만 있는 창업을 다들 꿈꾸고 계세요.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 동기와 플러스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영어 공부를 정말 내가 두려워했던 사람이 정말로 영어로 성공한 그런 영어 강사가 될 수 있고, 영어 학원 원장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그 초보자 영어 강의에서 가장 돈 많이 버시는 그 유명한, 얘기해도 되나요? 예, 시원해서 그런 분도 보면은 영어 전공이 아니시거든요. 그냥 단순히 영어를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초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잘하게 된 거죠. 내 안에 트라우마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 요소가 되는 거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예.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도 혜택을 얻고 그걸 통해서 돈도 벌자는 거죠. 근데 보통 시작하실 때 그 출발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가 평생 배우고 싶은 건 사실은 이런 거였어. 옛날에 못 배운 거는 이런 거였어. 이런 거 평생 배우면서 나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부터 출발을 하셔도 동기부여 요소가 충분하시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모순에 집중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하는 사업은 100만 원으로 모든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미션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만 가지고 지금 창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투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법인을 계속 설립을 하고 저희 지분 투자를 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주식 회사를 가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비슷한 개념으로 은행도 그런 식으로 1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고 이제 뭐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죠. 그 공간 빌려주고 하는 그런 것도 1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출판사도 다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다 성공시킬 수 있다는 모델을 실제로 현실에서 성공시켜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안 해드려서 그렇지 야 그게 가능할까 이런데 또 말씀드려보면은 그게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네 이런 생각으로 또 바뀌십니다 많이. 예, 저희는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이유는 다 이 안에서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동기부여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마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미션은 제 다음 세대, 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창업을 해가지고 망한다고 해서 가정이 전부 다 힘들어지고 창업을 한다라고 해서 아버지는 집에 잘 안 들어와야 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여겨져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선택안도 있다는 것을 내 자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모든 사업을 다 만들겠다라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업체들이 지금 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 공자의 말씀을 그 정리한 대학에 나오는 건데 그 앞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